작은 시민단체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이 2017년 2월 9일 태동하고서 2025년 5월 지금까지 오직 헌법수호와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복귀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헌법이요 정의이며 근본임을 주창해 왔습니다. 만사는 다 그때가 있음이니 이 때를 쫓아 오직 한 길로만 부단히 초지일관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비록 작은 시민단체에 불과하지만 회고되는 사연도 많은 우리는 아직도 구국의 앞만 보고 달려야만 할 때입니다. 이렇게 달려온 헌법수호단의 2025년 5월에는 반드시 승전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법원의 판결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몇 명의 변호사가 헌법수호단의 준법 투쟁에 대하여 헌재에서 끝난 결정을 어떻게 법원에서 다툴 수 있냐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고의적인 위법투성의 불법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헌법적 권리로서 쟁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수호단은 대한민국의 국호와 우리의 헌법이 형식적으로라도 존재하고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는 헌법을 말할 수 있고 대통령의 정무 복귀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애써온 준법투쟁의 과정에서 2025년 6월 3일 나라는 온통 세 번째 수계통령 선출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지만 이를 준법투쟁으로서 저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쫓아왔었습니다. 이런 투쟁의 시간 선상을 달려온 헌법수호단은 문윤 수계통령에 대하여 불법 통치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1인 각계 다중소송으로서 전국 여러 법원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이 중 한 법원에서 5월 중순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선고를 앞두고서 헌법수호단 원고가 제출한 원고 의견서를 공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원고 의견서. 이 사건 원고는 선고 기일을 앞두고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강행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국헌문란에 기초된 피고의 불법 통치였습니다. 하나. 헌법이 국가 운영의 최상위법이고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을 다룬 것은 국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거한 상하위법 간의 충돌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그렇다면 상위법이 우선 적용되었어야 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한 헌법은 탄핵 심판을 규율한 헌법재판소법의 상위법으로서 우선합니다. 헌법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전제하고서 재직 중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그 하위법인 헌법재판소법 제48조 탄핵소추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고 규정했습니다. 헌법상의 대통령으로서 내란 외환 외의 형사불소추 특권과 헌법재판소법상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경우 탄핵소추 가능성에 있어서 양자에 담긴 문헌의 의미를 모르는 바 아니나 이는 분명 양자의 입법 취지로서의 법 해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은 대통령 파면 처분으로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재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대통령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던즉 이를 태만히 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탄핵 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소추되기도 전에 하위법으로서 내심 파면의 결정을 해두고서 이에 방해되는 법률은 속어 배제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역행하는 반국가적 불법 행위를 고의적으로 자행했던 것입니다. 지난 2017년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 이렇게 이 나라의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위법한 증거로 시작된 탄핵 소추의 가결부터 이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파면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놓고서 형식적인 심리 절차를 거쳐 무단 파면 결정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심리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었을 뿐 결국 다수의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 탄핵의 위법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공법상의 강행 규정에 어긋나 저절로 원천 무효된 파면 선고로서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되지 못했던 현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입니다. 이렇게 박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 탄핵의 헌법을 배제하고서 하위법인 형법 및 헌법재판소법상의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탄핵 심판의 법 절차라는 허울을 씌워서는 나라의 망국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참탈했던 자유민주 대한민국에 대한 체제 전복의 기도였던 국헌을 문란케 한 반란이었던 것입니다. 둘.
이 사건 위자료 지급 판단의 법리적 기본은 공법상의 강행 규정 위반이라는 사실이 청구원인의 기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위법 사항으로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국회에서부터 법을 위반한 증거조사의 결여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공모한 탄핵소추장의 무단 수정 변경,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의 박탈,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적용, 헌법상의 죄형 법정주의마저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의 박탈에 관하여서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함에도 퇴임하는 당시의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퇴임해버렸습니다. 또한 이 기한을 도과하였음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를 중심으로 하는 8인의 재판관들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했지만 그들은 조속히 대통령 파면 결정하기 위하여 고의로서 이러한 강행 규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공법상의 강행 규정 위반을 국가 운영을 위한 관련 중추기관에서 그 소속 공무원들이 의도 고의적으로 범한 사실이 법규 위반에 적극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가 운영을 위한 여러 강행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그 위반은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 중 가장 중요한 강행 규정 위반을 범한 헌법재판소의 2016 헛날 피소추인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피소추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그 결정에 있었습니다. 파면 결정 처분으로서 유효하기 위한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을 갖추었어야 하는 탄핵 심판에 관한 개별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처분에서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까지의 이른 내재된 과정상의 법규 및 절차상의 여러 강행법규에 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16 헛날 피소추인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서 다룬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형사소송법 등등은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사회질서 규정으로서 강행법규입니다. 강행법규 강행규정에 있어서 효력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는 무효인 것으로 학리적으로나 실무에 있어서 무효로 다뤄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헌법재판소가 했어야 했던 그 당연 규정은 무시하고서 법 규정에도 없는 이런 궤변으로서 피소추인 대통령과 국민을 속였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구차한 변명을 하기 이전에 사기꾼도 아닌 법무를 취급하는 국가의 최고 공직자인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상의 재판관 임명을 회피하여 전원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은 위법행위로서 고의적으로 불법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은 8명으로는 심리만 가능한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고 결원재판부인 상태에서 국민의 한 사람인 피소추인 대통령 박근혜의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무단 결정까지 감행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구차한 궤변의 변명에 반박할 근거되는 법 규정은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한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즉, 이 사건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먼저 법규에 따라 순차적으로 살피건대 9명의 전원 재판부에서 관장 진행되었어야 했고 이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했으며 그럼에도 결원이 생길 경우에 있어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도 결정까지 허용한 것은 아님에도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들은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는 근거 없는 거짓 변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권리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권리된 기관은 심판기관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법 규정의 취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헌법재판관들은 법 규정에 따라 분명히 결혼을 보충했어야 함에도 이를 고의로 회피하고서는 위와 같은 구차한 변명으로써 피청구인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 중대 위반 사실입니다. 당시의 헌법재판관들은 행위시 이후에 장차로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법하게 소급 적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소외 국회와 헌법재판관들은 이러한 법질서를 파괴하는 범법 행위로서 국헌문란을 야기하여 불법 가짜 수계통령인 피고에게 이 나라의 정권을 장악하게 한 지금까지 8년간의 이 나라 헌정질서를 교란시켜 놓음으로써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국론분열의 국난에 처해 있습니다. 셋. 대한민국의 형법상의 국헌문란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 대통령에 대한 당시 불법 탄핵 심판에 관여한 헌법재판관들로서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죄를 구성하고 이런 헌법재판관들이 현직이라면 탄핵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탄핵 사유에 해당 헌법 제65조하는 중죄인이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결코 사소하지 않은 중대하고 명백한 공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여럿으로 이런 고의 적극적 범법행위로서 불법 탄핵 결정을 내려서는 이렇게 자국의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의 법 절차를 빙자한 헌법재판의 틀에서 국헌문란 행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국헌문란 행위에 기초하여 불법 가짜 공화국을 연 피고는 거짓 대통령 행세로서 국가와 국민의 불법 무단 통치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이 사건 청구원인이 된 것입니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 월 1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국가의 여러 중추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서 위반하여서는 대통령을 내치고 국가와 국민을 속이는 불법 가짜 공화국을 열어 이후 8년째 불법 무단 통치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비록 전문 법률가는 아니지만 이런 주장이 틀린 부분도 없을 것이라 여겨지는 이른바 국가가 범한 국헌문란을 소수 일반 국민이 그 잘못됨을 지적하고 이 사건 청구에 이르면서 우리의 대한민국이 유구한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런 원고의 청구에 이르게 한 과오에 있어서 국가 역시도 책임이 없는 바 아니나 이 사건 청구 취지상의 숫자보다는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구국의 관점을 두고서 문재인이나 윤석열을 피고로 삼아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피고가 불법으로 정권을 장악한 지난 5년의 국가와 국민의 위해를 끼친 사항은 국민이 두루 인식하는 바일 것으로 원고의 이러한 준법 투쟁은 역사에 기록되기에 모자라지 않을 일이라 여깁니다. 이런 점에서 기대하고 있지도 않은 국가가 헌정질서 수호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및 포상은 못할지언정 피고로부터 월 100만 원의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받기에는 충분한 이유 있는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가치, 원고의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그 가치는 금전으로 계산될 수가 없는 사항으로서 이런 일을 밝혀주기를 대형법무법인 등에 의뢰하더라도 그 비용은 실로 엄청난 금액일 것입니다. 원고의 이러한 불법 탄핵에 대한 안목과 정확한 법리 해석이 없었다면 결국 이 나라의 운명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그리고 또 2025년 6.3 대선에서의 최다 득표자 역시 수계통령일 수밖에 없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국민은 그런 줄도 모르고서 밟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여야 정권의 범법 사실을 애써 묻어 덮어주는 현상을 보면서 불법 정권 8년을 지난 아직도 6.3 대선 앞에 대한민국의 법치 정의는 그 위태로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관하여 충분히 헤아려 결코 과하지도 않은 금액, 원고에 대한 매월 위자료 청구금 각 100만 원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8일 법원 귀중. 이렇게 헌법수호단 원고는 변론 기일을 앞둔 준비 서면이 아닌 선고를 앞두고서 최종적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대한민국의 6.3 대선 정국은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의 끈질긴 준법투쟁에 의하여 제3의 수계통령을 선출하는 망령은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존의 헌법수호단 방송은 수계통령 비평 일색으로 인하여 계정 삭제되어 구독자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헌법수호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헌법수호단은 태극기를 들고서 주말마다 단연간 노심초사 구국일념으로 애국활동을 해오신 애국동지님들께 작은 보람을 안겨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의 활동에 주목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의 홈페이지는 patrioter.kr입니다. 홈페이지에 단원으로 가입하시고서 희소식 기다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방송이었습니다. 이 나라 법 우리 지키리라 우리들 금맹세 하늘 보며 힘껏 흔들었던 태극기 함성 다시 놓지 않으리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이정성 바쳐 참법 지휘한 태극기 휘날려라 이 나라 법 우리 지키리라 정윤영 그 범난 대통령 내친 불법 탄핵 당연히 무효라 다시 잃지 않으리 대한민국 헌법수